자, 지금 시간이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 10분.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361.46, 1.51% 상승했는데요. 이제 하단선을 벗어나서 상단선에 딱 올라왔는데, 상단선에 걸려서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단선 밑에 있을 때는 감아 올리고, 상단선 위로 올라가는 건, 살짝 주저하고 있는 모양새죠. 지금 위치에서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는 한은 이제 매도 전략이 유리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매도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이제 완전히 벗어났으니까 이제 매수자가 있으면 홀딩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고, 반대로 이제 매도자는 이제 신규 매도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온 거죠. 월봉상 그렇습니다. 오늘이 10일 거래일째로 알고 있거든요. 10일 거래일이니까 앞으로 10거래일 정도가 남았을 거예요. 오늘이 17일이죠. 내일이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18일, 다음에 다음 주 5거래일, 그 다음에 마지막 주가 4거래일일 거예요. 캘린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월 31일이 목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0거래일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래량은 73%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보면 52% 정도거든요. 52%. 52.38%니까 한 52.4%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거래량은 73%니까요. 20% 정도 거래량이 오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 그러니까 거래량이 20% 오버했다라는 거는 4거래일 정도 거래량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10거래일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6거래일, 다음 주 금요일 정도면 어쩌면 거래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수치를 기준으로 했을 땐.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냐? 종가만 남았어요. 거래량은 어차피 늘 거라서 종가가 상승으로 마감하느냐 하락으로 마감하느냐에 따라 이제 성패가 갈리는 거죠. 만약에 종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종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래량 투자 심리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20 정도 차이가 발생해요. 20. 그러면 사실상 다음 달에도 복구가 안 돼요. 다음 달에도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달 종가가 상승으로 마감하느냐 하락으로 마감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딱 지난달 종가 부근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의사결정 안 했다는 거죠. 남은 10일 동안에 위에서 마감할 건지 밑에서 마감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이번 달에 지난달 종가보다 낮게 마감할 거라면 1월달 종가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357 아래로. 이게 종가가 하락할 거면 57 아래로 내려가야지 정상적이니까, 만약에 종가가 하락한다 하면 357 아래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세요. 주봉, 결국에 상단선 위로 오늘 이제 올라왔죠. 올라와서 살짝 밀렸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음 주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상단선 다시 내려오고 하단선은 올라오는데, 하단선의 위치가 53에 있어요. 상단선은 64.98에 있으니까 한 65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 다음 주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움직인다는 거는
예, 지난달 고가를 넘기려는 의도는 약해 보인다. 그리고 만약에 하락하면 53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종가는 지난달 대비해서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만 봤을 때는 매수자에게 그렇게 썩 유리한 흐름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매도자에게도 썩 유리한 흐름은 아닙니다. 이게 둘 다 그다지 좋지 않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오늘이 목요일인데 오늘까지 거래량이 78.52예요. 78.52. 어제까지 거래량은 이거보다 적었어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적었거든요. 어제 50%? 55%? 하여튼 좀 어제 기준으로 60%가 정상인데 거래량이 좀 적게 나와서 야 이거 하락하려면 거래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줄어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1.5% 내외까지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거래량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잘하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네, 잘하면 늘릴 수도 있는 상황까지는 왔어요. 1.5% 정도면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거래량만 늘려주면 또 얼마든지 이 정도 거래량은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주봉은 내일 늘 수도 있고 어쩌면 줄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일봉은 오늘 붕 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일봉은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위아래 다 열려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위치가 주봉상 상단선 위에 있고 월봉상 상단선 위에 있는데 일봉상 하단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받쳐주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자체의 흐름은. 그래서 매수자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매수자는 이제 홀딩 여부만 판단을 하셔야 되고 내일도 똑같아요. 내일 상단선은 오늘 고가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하단선은 어디에 있느냐? 57.70에 있습니다. 57.70. 57.70. 이 57.70이 어디지? 라고 보시면 지난주 고가 부근이에요. 지난주 고가 부근. 지난주 종가는 46.85입니다. 그러니까 일봉만 봤을 때는 답이 없다. 이 일봉을 보고 해석하라 그러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가능합니다.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그런데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저투는 다시 내려가요. 다시 내려갑니다. 일봉상 저투가 다시 내려가게 되는데 저가 투자 심의도가 내려가면 다시 최저가 모드의 형태가 됩니다. 그 얘기는 여기 3월 8일자 저가 346.85를 붕괴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괜찮아요. 내일 하루는 어쨌든 오늘 저가를 붕괴하면 안 돼요. 오늘 저가를 붕괴하면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고 만약에 오늘 고가를 내일 넘지 못하면 고가는 어차피 최저가 모드 안에 있었기 때문에 352.82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그 구조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지 유지할지는 다음 주 월요일이 돼야 알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화, 수요일까지 다음 주에 이제 1구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방으로 갈 거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정을 하겠죠.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내일까지는 어쨌든 계속 고가, 저가, 종가를 높이면서 가야 상방이 유지되고 고가를 낮추거나 저가를 낮추거나 종가가 하락하게 되면 다시 최저가 모드의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가 넘지 않으면 매도, 오늘 저가를 붕괴하면 홀딩 전략도 한번 가능해 보인다.
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저가를 지키면 매수 전략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월봉, 주봉 다 상단선 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를 지킨다라는 거는 주봉, 월봉상 상단선 위에 있는 거니까 당일 거래는 가능해도 홀딩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 지수고요. 선물. 네, 선물도 상단선에서 살짝 밀렸죠. 다음에 주봉도 상단선 올라탔으니까 내일까지는 매도 전략이 유효한 거죠. 네, 일봉은 오늘 공중에 떠 있습니다. 네, 거래량도 늘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상단선이 366에 있고 하단선은 357.97 정도에 있으니까 결국에 똑같습니다. 오늘 저가를 지키지 못하면 상방은 없다. 예, 오늘 저가를 지켜야지만 상방이니까 오늘 저가를 지키는 선에서 매수. 오늘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 전략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자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좀 볼 건데 보시면 오늘 개인이 6,946억 팔았고 외국인이 4,638억 사고 기관이 2,498억 샀습니다. 오늘은 초반에는 기관이 매수세가 컸는데요. 막판에 외국인한테 떠넘겨가지고 외국인이 더 많은 매수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선물은 외국인이 931억 매도예요. 예, 931억 매도. 이게 그냥 보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돈이 실제로 흘러간 걸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새 12시 그러니까 오전장에 12시 26분까지는 외국인이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면 3,453억의 선물 매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3,400억대의 매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쭉 팔아서 종가에는 매도로 전환됐죠. 931억. 그러면 3,400억에다가 900억을 더하면 4,300억이에요.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한 금액만 4,300억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상승이면 저라면 선물 매수를 매집을 할 텐데 외국인이 지금 증시가 오르는데도 선물 매수에 접근을 하지 않고 있어요. 조금 특이한 흐름입니다.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거죠, 솔직히. 예. 자, 지수는 상승했지만 외국인은 선물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오히려 개인이 선물 매수예요. 예, 오늘 지금 1.5% 가까이 올랐잖아요. 오른 거에 대비해서 외국인은 여전히 선물 매도를 유지하고 있고 개인은 선물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현물로 가서 이번 달부터 보시면 아직도 4조 8천억. 개인은 4조 8천억, 외국인은 4조 5천억. 개인은 매수, 외국인은 매도. 그럼 지금 증시가 오른다라는 건 외국인한테 좋을 게 없죠? 없어요. 예, 선물 5천억에 현물 4조 5천억이면 지금 5조 원대의 매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예, 올라서 좋을 게 없어요. 자금의 흐름이 지금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땐 상방에 그렇게 유리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개인이 상방에 더 유리하게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특이한 건 개인이 풋옵션을 213억 샀다라는 거. 콜매도 41억은 뭐 그렇게 유의미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풋매수 213억은 좀 커 보여요. 그래서 요건 좀 유심히 관찰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국 개인이 저 풋을 팔아야 하방에 유리할 텐데 저걸 들고 있으면 좀 꺼림직하죠. 나머지는 사실
이게 상방으로 보기 어려운 자금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10거래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거래일 정도 11거래일 지났죠. 11거래일 지났는데 11거래일 동안 4조 8천억이라. 2020년 11월에 증시가 폭등할 때 외국인이 한 달 동안 매수한 금액이 4.9조 원일 거예요. 4.9조 원. 4.9조 원 매수했다고 미친 듯이 폭등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외국인이 그 정도의 물량을 고작 10일 거래일 만에 반대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현재의 자금 흐름으로만 보면 상승은 할 수 있어도 급등은 어렵지 않을까. 급등하면 개인이 돈을 버니까. 그래서 지금의 선물 흐름 그리고 현물의 흐름으로만 보면 어쨌든 상승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트나 시간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돈을 싹 다 제끼고 그냥 차트만 보면 지금 정도에서 바닥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차티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차트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돈의 영향을 받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돈의 흐름은 상방으로 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선물도 상방 배팅 안 해. 현물은 완전하게 하방 배팅을 했어.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자금으로 봤을 때 위로 가야 될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한 차트가 상방을 보여준다고 해도 돈의 문제 때문에 큰 폭의 상승, 즉 급등 형태의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제 더군다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저는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개인이 현물을 팔고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을 매수하면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한 6천억 정도 샀다고 1.5%가 올라버리면 지금 5조 원 정도 더 털어야 되는데 7천억 잡고요. 7천억 잡고 77에 49면 7번 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아직도 7번 정도 더 이런 행위를 이번 달 내에 해야 되는데 글쎄요. 글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방에 대한 관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내일 이제 주봉이 결정이 되겠죠. 주봉이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 다음 주에도 하락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주에 만약에 윗꼬리가 짧으면 다음 주에도 한 파동 정도는 더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봉을 보면 지난 10월 달부터 12월 달 말까지 이어진 그 횡보장의 형태가 있었는데 약간 유사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내일 결과를 좀 보고요. 결과를 보고 나서 이게 유사하게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지 아니면 여기서 상승 끝내고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정하는지는 내일 결과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